정태근 팀장과 이어갑니다. 자, 오늘부터 미국 아마존이 이제 발표한 바 프라임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뭐 그쪽은 이제 소비 시즌의 연말에 이제 서서히 접근하는 거죠. 추수감사절부터 해갖고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뭐 프라임데이라고 좀 낯설긴 해요. 근데 이제 그 동안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, 뭐 사이버 먼데이, 뭔 데이도 많아요 거기도 보면. 하여튼 뭐 데이데이 하니까. 네. 그것이 이제 소비 시즌하고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오늘 이렇게 준비하라 두 번째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거를 한번 먼저 당겨서 얘기해보고 싶은데요. 네, 뭐, 시장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종목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먼저 그렇죠. 이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저도 삼성전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9월 14일 날 좀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저는 기술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수소라든지 풍력 쪽에 빠졌던 부분들이 가격적이 나왔던 부분이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은 지금 뭐 지난주는 철강 그리고 뭐 화학에서 다시 또 유통 내수 쪽으로 좀 또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이쪽 교체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이번 주에 좀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. 네. 그리고 지난주 뭐 이제 증권사 이제 매수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증권사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항상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저퍼라든지 그리고 저 PBR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유통 섹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좀 부합을 하는 것 같아요. 지난주 뭐 포스코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저 PBR이고요. 그리고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런 유통이라든지 그리고 뭐 백화점. 호텔신라도 조금 네. 반응이 됐고. 그렇죠. 그런 종목들이 지금 여행주들도 네. 조금 항공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위 말하는 저 PBR 뭐 저퍼 종목들이거든요.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네. 1단계로 격화되면서 조금 소비나 아니면은 이런 쪽이 짓눌렸던 게 약간 숨통을 틔우는 이 정도인 것 같은데, 그죠? 그죠?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업종도 분위기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증시도 분위기 싸움. 예. 심리적인 게 그죠. 좌지우지하잖아요. 어차피 사람이 뭐 기계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람이 매수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증시에서 기대감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완화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뭐 유통 심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잘 아시다시피 뭐 소위 말하는 게 내수로 통칭하겠습니다. 내수 관련 쪽으로 좀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 달에 정부에서 뭐 코리아 셀 페스타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프라임데이라든지 뭐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그 소비 심리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리고 또 가격이 싸다라는 점.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유통 쪽으로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확진자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지금 경제 때문에 망해서 죽을 판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강도 규제는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. 규제? 네, 안 나올 것 같아요. 그건 이제 뭐 확진자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. 오늘도 한 100명 정도 초반인 것 같은데 추가기에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음모론적인 얘기지만은 검사를 많이 할수록 확진자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작게 하면 작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뭐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다고 일부러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그 전제를 붙인 거예요. 음모론적인 부분이지만 어떤 이런 건가요? 얘기를. 그러니까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다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. 네. 저도 아직 코로나 검사를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5천만이나 치고 5천만 사람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다 받은 건 아니에요. 네.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 받았을 때 확진자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대한 부분은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. 뭐 역량이나 여건이 되면은 뭐 정책적으로 시행할 네. 수도 있겠지만 사실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. 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뭐 전수조사는 아직은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. 그리고 제가 볼 땐 전수조사 안 할 것 같아요. 지금 분위기면. 알겠습니다. 그건 네. 뭐 음모론은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생각이 나름이니까. 네. 그래서 뭐 어디로 가려고 지금 그 얘기 꺼낸 거죠?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,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틈새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굳이 가지 마시고 네. 시장에서 어차피 가는 종목들을 좀 찍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지난주 같은 경우 철강이라든지 롯데케미칼 이쪽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이쪽도, 주류를 그냥 계속 유지해라. 주류를 따라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지난주 철강이 화학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번 주는 또 내수 종목들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증시 쪽에서 외국 기관들이 이끌어준 종목들 쪽으로 가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소위 말하는 증시 동참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근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안 보이는 종목들, 뭐
숨은 수혜주, 숨은 가치주 쪽으로 가시기보다는 어쨌든 증시 쪽에 지금 돈이 들어간 종목들 쪽으로 일단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까 김영민 매니저 삼성전자 얘기를 했는데 네.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전 삼성전자 그러니까 IT 대장주를 보는 것보다는 그에 부속된 어떤 관련된 종목 쪽으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2가 지금 출시가 될 건데 그와 관련된 부품 주수들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파운드리 쪽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운드리라고 해서 기존에 나왔던 뭐 DB 하이텍 이런 종목들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파운드리 공정에 들어가는 그 공정소에 들어가는 소모품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뭐 기존의 디램 메모리 반도체처럼 증착이란지 노광이란지 뭐 그리고 증착 이런 공정들이 있는데 기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칩각이라든지 증착 공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노광 공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이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ASML사를 대체할 회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는 우리나라 수혜주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 반면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종목들인데 SNS텍이란지 FST란지 그리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파운드리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노광 공정인데 이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특히나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그 EUV형 그러니까 글자에선 EUV형 포토레시스를 일단 개발했는데 공정에 투입된 건 아니에요. 그런데 만약에 공정에 투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예전에 그 2017년도에 그 삼성전자 메모리 분야가 잘 나가게 되면서 그에 들어간 실리콘 부품을 만들었던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특수가스를 만드는 SK 머티리얼즈 주가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그 공정에 들어가는 회사들을 한번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하여튼 정리가 좀 어려운데 일단 갔다 와서 정리할게요. 네. 알겠습니다. 신민영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